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탈표 정조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폭 손질한 수정안을 내놨어요. 네, 어제 그 수정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의한다 이렇게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수사 대상이랑 특검 추천권을 조정하는 개념이에요. 네. 수사 대상 원안 13개 중에 3개로 좁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발 이슈를 명태균 게이트 이렇게 지칭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선거 개입 의혹을 하나로 따로 떼서 총 3개 수사 대상으로 근데 줬어요.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하고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상 붙어 있는 거니까 네. 크게는 두 개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고 아하. 산단 이런 얘기들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예. 특검 추천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3자 추천안이라고 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상병 특검 때 얘기했던 거 그걸 차용한 개념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한동훈 대표한테 들이대고 이래도 안 받을래? 협상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직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안 받을 분위기죠? 네, 지금 바로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오히려 친한계 쪽에서 최근에 이탈표가 생겼을 때 그거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배신자 프레임이 생길까 봐 좀 곤란해하는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최근의 흐름은 친윤, 친한이 다 같이 특검 반대로 좀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문제가 친윤 쪽에서 특별히 반발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연대, 공동 단일 대우 이런 분위기, 이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렇게 친한보다는 네. 중립지대, 비윤 비한 혹은 관망파 이런 쪽에서 고민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중립지대 의원도 꽤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수가 더 많죠.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대통령이 결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물밑에 있습니다. 물 밑에요? 네. 어. 공개적으로는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어허. 그러니까 입 밖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본인이 친한계로 몰릴까 봐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고 오히려 그리고 이 특검을 실질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떠밀려서 하는 걸 워낙 싫어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을 좀 깊숙하게 취재를 해보니까 네. 신뢰를 갖고 있는 의원들끼리는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하고는 있고 용산에도 그런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검을 받으란 얘기를 중립지대 의원들 중에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직접 하기보다는 당의 어떤 어떤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친윤 친한 단일 대우로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그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립지대 사이에서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커질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을 민주당에서 나름대로는 감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안이라는 묘수를 던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겉보기에는 그래서 민주당이 일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28일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쓰게 되면 그 재의결을 하게 될 네네. 텐데 말씀드렸던 이탈표를 조금은 고민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부담을 덜 만한 명분을 줘서 특검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균열을 내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국민의힘이 이 특검 수정안에 대해서 협상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했던 원안보다는 네. 오늘 말씀드린 예. 이 수정안에 무게를 두는 걸로 보여요. 한동훈 대표가 받지 않더라도 수정안으로 오히려 올리겠다. 어제 민주당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다시 원안으로 바꾸기에도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입장이 좀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제 이 민주당 수정안 발표를 보통 이런 법안에 대한 발표는 원내 지도부에서 하게 될 텐데 네. 어제 당 지도부 한민수 대변인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당과 원내 사이에 어느 정도 교감이 충분히 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가나 이런 것도 다 끝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친한계 박정훈 의원 인터뷰를 보내드릴 텐데 박정훈 의원 생각은
뭐 이탈표가 전혀 안 나올 지난번보다 오히려 줄어들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던데 잠시 후에 좀 들어보세요. 김광일 기자가 또 물밑 취재한 거랑 약간 온도차가 그러니까 있어서. 제가 취재한 거는 이탈보다는 예. 이런 것들을 뒤 건의를 하고 있다. 이제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네, 일단 그 진영별로 좀 먼저 짚어보면 민주당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그 심플하거든요. 또렷한데 어제 민주당 뭐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번에는 특검법 발의보다는 통과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이탈표를 많이 끌어내겠다라는 거고요. 흐름상으로 보면 기준점은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 기자회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판단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국민들 반응도 별로고 뭐 그렇게 사과도 진정성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즉 추진할 만한 여론이 만들어졌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또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하루 지나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당일에는 친한계 쪽에서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 그 다음 날에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는 좀 유화, 이제 부드러운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네. 두 사람이 약간 밀착하는 윤한이 밀착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분열을 좀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로도 좀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아. 한동훈 대표는 꾸준히 해왔던 내용이니까 좀 약화된 특검법을 내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좀 흔들어 보겠다. 지금 두 분의 취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당 전체의 기조가 특검법 찬성 이렇게 가는 걸 바라지는 못하고 결국은 중도층에 있는 의원들 사이에 이탈표가 나오기를 균열을 기대하고 낸 수정안이다. 속내는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석을 따져보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못 받는다라고 이제 단일 대우를 딱 유지하게 됐을 때는 한동훈 대표의 입지를 좀 약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그간에 계속 그 반윤으로서 일종의 그 용산을 견제하면서 입지를 쌓아왔는데 이런 것들은 좀 국민적인 분위기에서는 안 좋게 유도할 수가 있다. 즉 차기 주자 힘 빼기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자, 있고요. 민주당의 포석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국민의힘은요. 근데 전체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여권 분위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을 내겠다라고 한 건 민주당인데 네. 그 반응이 여권이 훨씬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왜 그렇죠. 그러냐면 일단 아까 뭐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친한계 쪽은 전반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탈표는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특검법 안 받을래 이런 흐름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뭐 다양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입장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좀 강경파라고 하는 그런 최고위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아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하고 친한계 쪽에서는 내부 컨센서스 동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표면적인 논리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놓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는 걸 자백한 거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그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을 넣었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사를 압수수색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당 지도부가 허락해 줄 수는 없다. 이게 두 번째 논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정 관계 복원되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분열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다른 관계자 표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시기 놓쳤다. 지금 본드가 굳은 다음에 특검법을 내놓은 거다. 뭐 이런 어허.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느냐. 이거를 제가 좀 지난주부터 사실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고위 관계자랑 또 통화를 해봤어요. 어쨌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평가도 듣고 뭐 네네.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뭐 이미 기사들이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 순방 안 갈 거고 뭐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바꿀 거고 이런 후속 조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각이나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 인적쇄신 이런 것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한동훈 대표 요구 다 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움직임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내용도 있지만 기자회견에서 물론 이제 기자회견에 이 얘기들이 포함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고위 관계자 발로 막 나왔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한테 보내는 메시지. 그 요구상 윤한회동에서 얘기했던 거 사실상 다 들어주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맞아요. 그리고 어제도 또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는 당정은 같이 가는 거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거 다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용산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제 친한계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결국 이제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의 그런 수용을 입장을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같이 가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밀착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구조적으로는 특검법의 내용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네. 한동훈 대표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인적 쇄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 치면 방향은 그쪽으로 잡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로 뭐가 됐냐도 중요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건 상당히 대폭 개각을 요구했던 거고 대폭 쇄신을 요구했던 건데 정말 이 정도 인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인재풀은 되는가?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좀 취재한 내용이랑 섞어서 보면은 예산안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개각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어느 정도는 공감을 얻어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긴 좀 어려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예산안 처리하고 그다음에 대폭으로 걔가 하겠다. 본격적으로 하자라는 거고 어.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조금 이렇게 손 내미는 시그널은 뭐냐면 이제 강훈 전 비서관 안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했던 거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네. 이분 이제 누구냐면은 왜 김건희 여사 라인 7인회 한 명으로 지목됐던 그 의사 철회했고 거기다가 강기훈 행정관 음주운전 징계받은 후에 복귀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음주운전 징계받았는데도 살아남아? 막 이랬는데 결국 그만두기로 했더라고요. 정리로 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취재했을 땐 사실은 지난주보다 훨씬 더 전부터 이 강기훈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반발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하게 안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흐름들은 전체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요구를 수용해 주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요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처음에 친한계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다가 최근에 조금 약간 바뀌어진 게 뭐냐면은 네. 20%대 초반 지지율 정도는 회복을 하고 음. 당정이 융합하고 이런 그림으로는 갈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친한계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당원들 반응이 굉장히 나쁜 줄 알았지만 TK 쪽에서는 또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일부는 회복시키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박정훈 의원 인터뷰하니까요. 그 인적 쇄신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으로 가죠. 북한 우크라이나 교전 임박.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며칠 안으로 본격 교전에 나설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보도를 했는데요. 그 러시아군이랑 북한군 등 5만 명의 병력이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집결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며칠 안에 대규모 진격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관측하고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린 쿠르스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우크라이나가 기습 점령한 러시아 서남부 지역이고 러시아가 좀 다시 탈환하려고 하고 있지만 못 찾아오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 쿠르스크에 지금 북한군이 1만 명 이상이 이제 투입돼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러시아에서 군복, 기관총, 저격 소총, 대전차 미사일, 로켓 추진 수류탄 이런 장비들을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러시아군에 아예 편입되지는 않고 독자적인 부대에서 싸우면서 뭐 장갑차 지원 안 받고 경보병으로 전투에 투입될 거다 이렇게 미 당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지역에서 양쪽 진영이 대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래요. 거거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쪽에 비교적 우호적이지는 않고 뭐 지금의 어떤 그 지역의 전선이 국경으로 나중에 이렇게 좀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트럼프 당선자의 주문은 빨리 네. 끝내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대신 이스라엘은 빨리 끝내되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끝내라. 이 약간 달라요 지금 온도차가 그렇죠.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 지역에서는 이를테면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트럼프의 요구를 마냥 거절하기엔 되게 어렵거든요. 원조나 뭐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거고 반대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군까지 투입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자신감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그런 중재안을 안 받겠다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지역에서 당분간도 교전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박순봉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종전을 24시간 내에 시키겠다라고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당선된 지 24시간 만에. 24시간은 지났어요. 네, 그 말은 이미 못 지키게 됐는데 이 종전안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외신 보도들 보면은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 발로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종전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일단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한 20% 정도 영토를 점령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 20% 정도 점령을 했는데 현재 상태로 멈춰서
이대로 휴전하자. 음. 이게 첫 번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러시아한테는 너네 땅 가져가고 그냥 평화를 줘라. 그러니까 그만 싸우자. 요렇게 하는 안이니까 이제 땅을 가져가고 평화를 내놓는 요런 안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게 사실 가장 결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러시아가 침공하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20년간 유예를 시키겠다. 뭐 나토 포함해가지고 다른 동맹체 가입 안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 지금 원조 중단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그 영상을 하나 공유를 했는데 38일 용돈 끝나는 날 38일 남았다라고 하면서 젤렌스키의 좀 안 좋은 표정이 담긴 얼굴 사진을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38일 뒤에 선거인단 투표가 있은 다음에는 원조를 안 하겠다라는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쪽 상황을 보면은 특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이 좀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인데 미국 쪽에서 원조를 해주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전쟁이 어려워지는 게 분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국 영토를 20% 내주는 건 대통령으로서 감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업적상으로 보면 그런 그 업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긴 대통령을 국민들이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여태 전쟁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결국은 땅을 20%나 뺏겼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패전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향후에 그 유럽 쪽을 좀 여론전에 설득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의 여론도 완전히 트럼프 당선인 쪽에 몰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수월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 가지고 좀 이제 여론전을 펼치는 그런 그림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고요. 좀 오히려 전황은 더 안 좋아졌거든요. 지금 종전안을 가동을 시켰지만 오히려 드론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해석은 좀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양측이 물러서지 않는 그림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 살펴봤고 마지막 뉴스는 비트코인 얘기인데, 아니 비트코인이 이제 트럼프 당선된 후에도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오르네요. 아니 그 오늘 조간신문에 예. 비트코인이 8만 1,000달러 돌파했다 이렇게 다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8만 8천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에 8만 8천 달러면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계산 좀 해주세요. 밖에서 8만 이제 1억 원을 훌쩍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제가 지금 코인베이스 보고 있는데 8만 8천까지 올라갔다가 8만 6천, 7천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한화로 1억 2천만 원 정도. 1억 2,300만 원 정도까지 올랐어요. 세상에, 이게 몇 개월 전에 6천만 원대였는데 그렇죠. 그게 네. 지금 1억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두 배가 되는 거죠. 와,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 종목이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확실하네요. 그렇죠. 트럼프 당선 직전에 한 7만 달러 뭐 초반 이렇게까지 됐었는데 예. 당선되고 나서 7만 5천 달러 돌파하고 뭐 그러면서 7개월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말씀드린 것처럼 8만 8천 달러까지 지금 뚫어낸 거고요.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막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는 건가? 어떻게들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뭐 이렇게 좀 엇갈리는데 일단 10만 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긴 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공약하게 했던 것들 그런 게 다 제대로 이행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또 변수가 있긴 하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8천 8만 8천 8만 달러. 8천인데 그게 10만까지는 갈 거다. 네. 10만 안팎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거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을 비트코인의 뭐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고 중심 화폐로 만들겠다 이 선언했던 게 지금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돈이 또 딱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지금 또 그야말로 뭐 죽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유동성이 또 결국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알죠? 비트코인이라는 건 워낙 등락이 하루아침에도 순식간에도 왔다 갔다 하는 지금도 왔다 거라서,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롤러코스터여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